쇼생크 탈출, 프리즌 브레이크 혹은 치킨런 영화 등에서 감옥 탈출에 대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화에 나오는 것보다 감옥을 탈출하는 일은 훨씬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감옥을 탈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알카트라즈만큼 유명한 교도소는 없을 거예요. 이 감옥은 심슨 가족에서 언급되기도 했으며 아주 상징적인 곳이죠. 이 알카트라즈에서 몇 차례 탈옥이 시도되곤 했지만 1962년 6월에 시도된 것만큼 전설적인 것은 없어요. 알카트라즈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 교도소는 1934년부터 1963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해 안에서 약 2.4km 떨어진 섬에 세워졌는데요. 여기서 탈출에 성공했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예요. 과연 어떻게 물을 건너서 본토에 도달할 수 있냐는 거죠. 이곳은 다른 교도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가장 문제가 있는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소인데요. 알카트라즈는 탈출 불가능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후디니조차도 탈출이 불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프랭크 모리스가 나타났어요. 미국의 상위 2%에 해당하는 IQ를 가진 그는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었는데요.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일 거예요. 프랭크 모리스는 동료 수감자 앨런 웨스트와 존 클라렌스 앵글린 형제와 협력하여 계획을 시작했는데요. 이 감옥 뒤편에는 0.9m 너비의 환기 통로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었어요. 몇 달 동안 모리스는 진공청소기와 드릴의 날을 최대한 많이 훔쳤으며 그의 똑똑한 뇌를 사용하여 불안전하지만 작동 가능한 드릴로 모두 변신시켰죠. 반년 동안 모리스와 동료들은 톱날, 숟가락 및 수제 드릴을 사용하여 감옥의 싱크대 아래 환기 덕트를 천천히 넓혔어요. 물론 이 계획의 주요 결점은 드릴 소리였는데요. 그러나 모리스는 이에 이미 대비하고 있었죠. 그는 전략적으로 아코디언 연주를 통해 소리를 숨겼고 낮에는 가벽을 사용하여 교도관에게 진행 과정을 숨겼어요. 탈출 당일 밤 그들은 자신들처럼 생긴 머리카락 달린 인형을 침대에 놓고 섬의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훔친 레인코트를 가지고 모리스가 만든 기초적인 뗏목으로 항해할 준비를 마쳤죠. 맥가이버도 한 수 접을 이야기예요. 그러나 모든 게 쉽게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앨런 웨스트의 가짜 벽이 계속 흘러내려서 교도관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젖은 시멘트로 고정해야 했는데요. 탈출 당일 밤 시멘트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가짜 벽이 진짜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가 그것을 찌는 데는 너무 오래 걸렸고 나머지 인원은 기다려줄 수 없었어요. 불쌍한 앨런은 혼자 남을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그를 두고 떠났죠. 그는 그곳에 남아 그 전설을 전하는 역할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리스와 다른 이들은 무사히 육지에 도달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FBI의 조사에 따르면 해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뗏목이 박살나서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하지만 브라질에서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도 하죠. 분명 그런 일을 성사시킬 만한 건 프랭크 모리스뿐일 거예요. 그는 진정 성공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영화 속의 감옥 탈출은 종종 낭만적이고 근사하게 보이지만 모든 방법들이 몸에 감옥제도를 문신한 동생이 함께 갇히는 이야기처럼 멋지진 않을 거예요. 교도소 탈출은 꼭 멋지기보단 추잡할 수도 있죠. 2016년 러시아 수감자인 루스탐 샤우르트 디노프는 자유를 얻기 위해 마른 체형의 장점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는데요. 25세의 루스탐은 절도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어요. 러시아 언론에 의해 스네이크맨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감옥의 음식 구멍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마른 체형임을 깨달았죠. 유일한 장애물은 그가 걸치고 있는 옷이었는데요. 그래서 알몸이 된 상태로 그는 구멍에 머리를 비집어 넣었어요. 마치 에이스 벤츄라에서 악명 높은 코뿔소 신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감옥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왔죠.
CCTV 영상을 보면 그가 빠져나올 때 어려움을 겪는 처절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빠져나오고 나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상복을 입고 유유히 그곳을 벗어나죠. 엑스파일 에피소드에서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그에게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가 다시 체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모든 방법 중에서 저희는 이것이 통할이라고 믿지는 못했어요. 슈퍼마리오가 타고 다니는 작은 녹색 공룡인 요시다무로 유명한 요시 시라토리는 감옥에 붙잡아둘 수 없는 남자로 유명한데요. 이 일본판 후디니는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 마냥 감옥을 빠져나오곤 했어요. 그만큼 감옥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옛날 일본의 교도소는 탈출하기에 쉬웠을지도 모르지만 70년대 중반 일본 전역에서 성공한 탈옥 횟수는 무려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통계적으로 요시가 탈출에 성공할 가능성은 아까 얘기한 루스탐의 몸보다도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죠. 살인과 강도로 체포된 그는 아오모리 교도소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러나 불과 3년 후 그는 수갑 자물쇠를 따고 탈옥에 성공했어요. 나중에 아키타 교도소에 갇혀 거기서 평생을 살아야 하게 되자 그는 매일 밤 벽을 오르고 조금씩 환기구를 뜯어내 교도소를 빠져나가는 걸 시도했는데요. 어느 날 밤 그는 마침내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죠. 2번이나 탈출한 요시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여겨지는 알카트라즈 스타일의 시설인 아바시리 교도소로 옮겨졌는데요. 그러나 이곳조차도 요시가 탈옥을 시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그는 자신의 감옥 문틀에 된장국을 뿌렸어요. 소금은 천천히 부식되어 문틀을 약화시켰는데요. 1944년 8월 25일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요시는 고의로 어깨를 탈구하고 교도관들이 음식을 밀어넣는 작은 구멍으로 몸을 넣어서 탈출에 성공했죠. 마침내 일본 감옥 시스템은 충분히 난이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는데요. 요시는 삿포로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고 6명의 개인 무장요원이 배치되어 하루 24시간 감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탈출했죠.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그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요가는 최근 몇 년간 인기 있는 트렌드가 되었지만 어느 누가 감옥을 탈출하는 데 쓰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최갑복 씨는 자유로 가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50세의 요가 마스터는 강도 사건으로 체포되어 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요. 그곳에서 5일을 보낸 후 그는 루스탐과 비슷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고, 몸에 로션을 바른 후 요가를 통해 단련된 극도의 유연성을 사용하여 감옥 바닥의 음식칸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그는 다행히 잠이 든 교도관을 지나쳐 좁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죠. 스네이크맨 루스탐이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에 키가 163cm에 불과한 최 씨는 감옥의 음식 구멍이 높이 15cm에 너비 45cm로 훨씬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최갑복 씨는 탈출하여 6일 동안을 도주한 끝에 다시 체포되었다고 해요. 엘 차포로 더 잘 알려진 호아킨 구즈만은 멕시코에서 나온 가장 전설적인 범죄자로 여겨지는데요. 시날로와 카르텔의 수장인 구즈만은 위험하고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수감된 후 당국은 마침내 감옥의 전설을 가두어냈다고 생각했죠. 차포는 오랜 샤워로 교도소에서 유명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노래 연습을 한 건 아니에요. 차포는 자신이 그냥 유명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며 샤워 시간을 사용하여 지하터널로 이어지는 1m 깊이의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2015년 7월 11일 교도관들은 구즈만의 샤워가 평소보다 더 길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그들은 구멍을 발견했고 터널을 찾아냈죠. 하지만 구즈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탈출했으니까요. 이 터널은 한 건설 현장으로 이어졌고 아마 그곳에서 샴푸와 비누로 뒤범벅된 차포가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떠났을 거예요. 놀라운 점은 이것이 엘 차포의 첫 탈옥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2001년 구즈만은 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돈을 이용하여 그곳의 거의 모든 직원들을 포섭했고
곧 빠르게 그곳을 주무르는 왕이 되었죠. 거의 모든 교도관들이 그의 돈을 받게 되었고 그는 곧 일부를 포섭하여 유지보수 직원이 하비에르 캄베로스를 통해 세탁바구니에 그를 숨겨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불쌍한 캄베로스는 그 때문에 즉시 체포되었지만 구즈만은 2014년까지 붙잡히지 않았어요. 심지어 경찰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기도 했죠. 그의 두 번째 탈출로 2년 동안을 자유롭게 지냈고 이제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는데요. 요시 시라토리는 이미 2번 이상을 탈출하기도 했죠. 그럼 이제 요시가 어떻게 네 번째 탈출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포로 교도소는 두 가지 큰 실수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천장의 통풍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바닥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두 번째, 너무 자신감에 차서 그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죠. 그는 감옥의 바닥을 고정시키는 볼트를 풀어서 음식을 받는 그릇을 사용하여 길을 파헤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집념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이 중 가장 인상적인 탈출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과연 이들처럼 탈출을 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 저희의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